자, 오늘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인터페이스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보고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나오고 여기서 추상 메소드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조금 순서가 안 맞죠? 자, 그래서 먼저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늘도 타이핑하면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겠죠? 자, 오늘 날짜로 생성을 해줍니다. 2021년 06-11. 자, 버전은 1.8로 맞추고 피니시를 넣어줄게요. 자, 그 기존 프로젝트는 살짝 클로즈 프로젝트로 불필요한 코드를 탐색하는 걸 막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new에서 클래스를 놓는데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니까 abstract 이름이 아니라 패키지에 abstract라고 하고요. abstract는 쓸 수가 없네요. abs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저번처럼 그냥 이메일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을 체크 안 하고 그냥 피니시를 눌러줄 거예요. 자, 좀 크게 볼게요. 이 정도면 좀 괜찮죠? 자, 우리가 그냥 person 클래스에 우리가 필요하면 여기에 필요한 뭐를 정의하죠?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메소드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person에 public void show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자,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려고 딱 내려볼게요. 자, 이거 기본적인 함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거를 제가 이제 함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메소드라고 써야죠. 메소드의 선언부. 그죠? 이런 형태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이고 리턴 타입은 없으며 반환할 값은 없으며 메소드의 이름은 show고 전달받은 매개 변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또 뒤에 이 메소드에 해당하는 저 코드는 구현부라는 말을 씁니다. 선언부, 구현부. 그리고 이거 예전 책에는 영문으로 된 책에는 헤더, 바디 이런 말도 쓰죠. 자, 그런데 함수가요. 죄송합니다. 함수래. 메소드가 이런 게 있어요. 자, public void. 자, 이게 편하게 하려고 void 썼어요. void 이번에는 person show show 그냥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세미콜론을 딱 해서 여기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에러를 내죠. 그죠? 왜 에러를 내요? 메소드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선언부가 있고 구현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현부가 없으니까. 그리고 메소드는 이렇게 하나의 명령어처럼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바디를 갖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바디가 없이 여기서 끊어줘요. 그래서 얘가 에러를 내죠. 무슨 에러입니까? 살펴봤더니 this method requires body. 그죠? 세미콜론 대신에 바디. 자, 보세요. 세미콜론 대신에 저기 세미콜론 대신에 위에 있는 것처럼 바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디가. 그래서 두 가지 해결책을 줍니다. 일반 메소드처럼 바디를 만들어라. 그런데 두 번째 해결 방안이 abstract로 change하래요. abstract. 뭔지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런 모양. abstract로 change 했는데 에러가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봤죠? 이게 무슨 에러인가 봤더니, 자, abstract 메소드가 있으면 abstract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abstract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bstract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전적 의미로 그냥 추상화, 말 그대로 추상화야, 추상화. 추상화라는 뜻이 뭐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추상화했냐면, 테스트라는 이 메소드를 추상화했어요. 자, 우리가 show라는 메소드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를 만약에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이 구현합니다, 제가. 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뭐 보인다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면, 자, 얘는 추상화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show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동작하는 기능은 누가 이 person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사용을 하든 간에 항상 이런 명령어가 똑같이 실행돼요. 당연하겠죠? show라는 메소드에 저런 형태의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누가 호출하더라도 실행이 되겠죠. 동일한 내용이. 자, 그러면 추상화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말 그대로 추상화라는 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자, 테스트를 추상화하면 요 show처럼 body가 있는 거랑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를 추상화하면 테스트의 실행 내용은 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황에 맞게 재정의해주고 사용한다. 재정의하고 사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person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냥 테스트라고 출력할 수도 있고 뭐 생뚱맞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값을 출력해 볼 수도 있고 그 내용은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저 person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자, 그런데 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객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객체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객체를 통해서 그 클래스에서 정의한 기능들을 쓰는 거잖아요. 맞죠? 객체라는 거는 그 클래스에서 만든 기능들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person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분명히 그 객체를 통해서 퍼블릭한 show 함수 show 메소드 접근할 수 있고요. 테스트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자, 그럴 때 show라는 메소드를 접근하면 당연히 저 내용이 출력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테스트란 메소드를 실행하려고 할 때 그 대상이 있어요? 실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이 추상화가 있어서 이 추상화를 말 그대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라고 추상적인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person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왜? 완전체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화되지 못한다. 추상 클래스의 객체는 없다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제 메인을 만들 거예요. 클래스. 이번에는 메인이라는 패키지에 뭐 ex01 자, ex01을 자, 메인 체크해야겠죠? 실행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걸 확대를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person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려고 어떻게 합니까? person, 그죠? person 클래스의 p는 new person 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코드 나왔죠? 전혀 다른 거 나왔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person의 p는 new person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이걸로 끝났는데 뭐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네?
자,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했더니 요런 게 나왔어요. 그죠? 자, 다시 new person 했더니 여기 문장 틀려요. animals inner type 익명 클래스라는 거죠. 익명 클래스. 익명 클래스입니다. 그죠? 익명. 자, 그러면 요게 나왔으니까 요 추상화에 대해서 개념이 끝나면 바로 익명 클래스로 넘어갈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자, 그럼 요걸 먼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개념부터 알고 얘가 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추상 클래스는 그 자체로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추상 클래스로 정의한 이 클래스는 스스로 객체가 될 수 없고요. 무슨 용도로 쓰냐? 여기에 내용이 추상적이니까 상속을 시켜줄 수 있어요. 다른 클래스한테 상속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추상 클래스를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서 부모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요 메소드를 자, 내용만 체인지하는 거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뭐라고 했죠? 내용만 체인지하는 거 오버라이드라고 했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드, 즉 추상 클래스 자체는 객체화되지 못하고요. 누군가가 상속받아서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구현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펄슨을 상속을 받아볼게요. 상속을 받아볼게요. 요 우클릭 하시고요. 자, 이번엔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클래스인데 티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티처라고 할게요. 티처라는 클래스가 짠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속할 때 기존 클래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거 만든다 해서 extend라고 했는데 그죠? extend 그럼 똑같이 쓸 수 있나 볼까요? 자, person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짠 했더니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왜?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모가 갖고 있는 아직 미완성의 메소드를 내가 갖고 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나도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일반 클래스가 되고 싶어. 내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추상적인 의미가 없이 완전하게 다 역할을 부여할 거야. 기능을 구현할 거야.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add unimplemented method unimplemented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추가해서 구현하겠다. 요 해줘야 에러가 안 납니다. 또는 얘 자체도 상속받은 걸 자체도 앱스트랙트로 추상화하면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더 추상화 요인을 추가한다거나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상속받아서 구현할 거면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프린트물 하나 넣어줄게요. 뭔가 없으면 그냥 허전하니까 이렇게. 자, 그래야 비로소 추상 클래스를 정의되는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걸 왜 쓸까요? 추상 클래스를 왜 쓸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불편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쓸까? 자, 뭐가 좋으냐면 지금 펄슨 계열의 상속받은 모든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가 추상 메소드를 가지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식이 일반 클래스가 되려면 부모가 추상적으로 던져준 애를 내가 구체화해야 되죠? 자, 그럼 내가 구체화하려면 오버라이드 한다고 했어요. 자, 오버라이드는 메소드의 형태가 100% 일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를 통일할 수 있어요? 뭔가 이런 부모 계열의 클래스들은 어떤 메소드를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메소드들을 이름을 통일시킬 수 있죠. 이름을 통일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도형 관련된 클래스면 우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쉐이프라는 그런 계열의 클래스. 그래서 뭐 쉐이프 도형이니까 그래서 렉탱글, 사각형, 트라이앵글, 서클, 원 이런 그 도형을 도형의 세부 모양을 나타내는 하위 클래스들은 그 도형을 화면에 그릴 때 예를 들어 사각형은 뭐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 삼각형에는 뭐 draw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고 서클이라는 애는 뭐 paint라는 그런 메소드를 호출해야 된다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런 계열의 그 하위 클래스들은 또 여러 개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의미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이라는 클래스들은 뭔가 그린다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냥 드로우라는 애를 추상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걸 받아서 상속한 자식 클래스들은 싫든 좋든 간에 드로우라는 그런 메소드를 반드시 내용을 채워야 돼요. 구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은 다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드로우라는 이 메소드의 뭔가 뜻에 걸맞게 어떤 그 각각 하위 클래스들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뭔가 통일성이 있어지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EX01 메인에 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펄슨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 보세요. 티처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다형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형성이라는 건 뭐야? 부모 타입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펄슨의 P는 new teacher라고 하고 P. 테스트 이런 메소드 호출할 수 있죠? 호출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쓰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어디서 넣었어요? 여기서 넣었죠. 그래서 펄슨이라는 클래스에 제공하는 요 메소드를 이용하고 싶은데 기능이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얘를 상속받아서 teacher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걔의 객체를 통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요 클래스를 안 만들고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 teacher라는 클래스가 뭐예요? 그냥 얘를 상속받아서, 왜 상속받았어요? 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요런 그 추상화된 거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코드에서 단지 요런 거 명령어 하나, 메소드, 그 멤버 메소드 하나 쓰려고 불필요하게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쓰면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어차피 요거 상속받은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받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요거 구현하고 쓴 거면 차라리 이런 것도 한번 허용하자. 이번엔 P2라고 할게요. 자, new teacher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바로 new 한 다음에 person이라고 하는데 person 자체는 뭐예요? 추상 클래스니까 자체가 객체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요. 누구랑 같냐면 여기 teacher랑 같은 거예요. 네. 얘를 상속받은 또 하나의 자, 우리가 new해서 객체가 되려면 추상 메소드가 없는 애가 객체가 돼야 되고 펄슨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쓰고 싶으면 걔를 상속받은 뭐 이런 형식의 임의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자식 클래스에서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 시킨 다음에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티처라는 거. 근데 익명이라는 거는 나 그렇게 클래스를 또 따로 만들어서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냥 바로 이름 없이 그냥 하고 싶어. 그래서 new 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new 한 다음에 펄슨인데
얘를 바로 여기서 재정의 할 수 있게 해줘요.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 오버라이드. 네. 그러면 이름은 없지만 가상 공간 안에다가 이 teacher처럼 하나 얘가 컴파일러가 임시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컴파일러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직접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했지만 마치 이렇게 클래스 생성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이거는 가상 공간에 임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용한 거. 그러면 그 이름이 없지만 그런 형태의 객체를 만들어서 피트에 준 거예요. 마치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어쩔 수 없이 객체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든 거잖아요. 클래스를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만든 거잖아요. 펄스 내에 있는 추상화된 그 메소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이렇게 따로 티처 클래스라는 게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랑 차이는 얘는 즉석에서 이런 객체를 상속받은 것처럼 해서 만든 거고 얘는 진짜 그런 애를 구현한 거고. 그럼 여기까지가 해서 p2.test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와 위에 두 줄하고 같습니다. 근데 위에 거는 코드가 깔끔해지지만 얘는 좀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또 여기에 단점은 이 티처라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필요할 때마다 걔를 임의의 클래스가 상속 받아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이런 게 늘어날 수 있죠. 불편하죠. 그래서 진짜 상속 받아서 더 내용을 추가해서 계속 쓸 거면 이런 식의 방법을 쓰지만 단지 이 펄슨이 갖고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추상 메소드를 구체화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익명 클래스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교재임에 그런 내용은 좀 없지만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왜 필요한지. 자 추상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클래스에 이번에는 아까 말한 쉐이프 도형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드로우, 아까 제가 말한 드로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abstract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고, 얘도 abstract라는 거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요. public, 뭐라 하죠? 스트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이런 식의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보이드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괜찮아요. 자, 보이드로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드로우로 호출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아까는 추상 메소드가 하나 있으니까 제가 어디에 쓸까라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 좀 더 있어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이따 과장해 봅시다. 쉐이프 드로우. 좀 더 바꿀게요.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프린트문에 이렇게 감쌀게요. 됐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네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자, 여기까지 타이핑 하셨죠? 그럼 요거 한번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를 볼게요. 지금 얘는 추상 메소드고요. 일반적인 메소드가 좀 이름이 좀 그렇네요.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드로우 이거를 드로우라고 하고 얘를 드로우 타입 죄송합니다. 드로우 타입이라고 하고 얘 드로우라고 할게요. 왠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름이 너무 관련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드로우 타입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쉐이프라는 그 클래스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얘는 요렇게 실행하겠죠.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정해지지가 않았죠.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제가 지금 그냥 좀 이런 예를 들었지만, 자, 그러면 아까 EX01에 가서 저 쉐이프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일단 주석을 할게요. 왜냐면 출력한 게 너무 여러 개 겹치면 헷갈리니까. 자, 쉐이프의 S는, 자, 근데 내가 화면에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 클래스라고 만들어서 얘를 상속받은 다음에 아까 그 추상 메소드인 드로우 타입을 내가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해갖고 걔의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바로 그냥 쓴다는 거죠. new shape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드로우 타입. 자, 드로우 타입은 여기다가 이제 return 삼각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각형. 난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 네. 그리고 s. 드로우라고 호출하면 네, 화면에 말 그대로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자 하는 도형의 종류는 삼각형입니다. 여기 이제 그냥 붙여야 되는데 그냥 띄어서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붙여서 하면 삼각형입니다.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화면에다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쉐이프 해가지고 S는 new 쉐이프 한 다음에 애니모스. 근데 제가 쉐이프를 썼는데 자바 AWT에도 쉐이프가 있어요. 이건 자바 스윙이거든요. GUI 화면. 요거 아니고 위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거. ABS라는 요거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S가 있으니까, 잠깐만, S가 있으니까 기존 S를 이용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뭘 쓰냐면, return, 이제 사각형. 이렇게. 그리고, S.draw라고 하면, 이제, 삼각형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그리고 이거 굳이, 이번 잘 보세요. 이거 굳이요. 또 받을 필요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실행 가능한 객체잖아요. 쉐이프 타입에. 그죠? 그리고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얘를 사라지게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점 들어오.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죠. 얘도 이게 아니라 점 들어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안드로이드 같은 거나 화면 만들 때 우리가 화면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모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각형 만들었다가 지우고 삼각형 만들었다가 지우고 내가 필요한 걸로 뭐 만들었다 지우고 막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매번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그럼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클래스 만들어 놓고 누굴요? 얘 쉐이프를 상속받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구현한 다음에 삼각형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바로바로 그때 쓰고 더 재사용할 필요가 없고 흔히 말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용도로 뭔가 필요할 때 매번 해당하는 객체를 해당하는 그 구현 가능한 클래스를 정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냥 쓰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익명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익명 클래스. 의외로 익명 클래스 형태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뭘까? 인터페이스는 뭘까요? 자, 인터페이스는 어렵지 않아요. 추상 클래스를 이해하셨다면 인터페이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터페이스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사실 인터페이스는 자, 여기 인터페이스니까 인터페이스에 그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니까 사실 인터페이스 만들 때 뒤에 뭐가 할 수 있다, ab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걸 많이 써요. 꼭 이렇게 쓴다는 건 아니고 초반에 이걸 잘 지켰는데 좀 나중에 와서 안 지켜주는 추세가 되긴 했지만 초창기에 자바를 설계할 때 문법은 아니지만 네이밍 규칙으로 이런 걸 많이 썼어요. 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는 상속받은 클래스가 알아서 정의하지만 상속권을 위해서 부모가 되는 애들은 대략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에이블이라는 뒤에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요.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수 가상 클래스라고 해요. 순수 가상 클래스. 자, 여기 순수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추상 클래스. 우리 그때 추상 클래스 아까 봤는데 앞에 순수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를 앱스트랙트로 제가 설계해 볼게요. 아까 했던 거. 앱스트랙트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앱스트랙트한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public int void 그냥 제가 그냥 a라고 할게요. a. 자,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b라고 한번 해봅시다. b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추상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추상 메소드. 그죠? int라고 하면 리턴 타입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에러가 났군요. void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abstract가 와야죠. void가 두 번 왔네요. 여기도 void가 두 번 왔군요. 네. 자, 여기 뭐야? 일반 메소드죠.
얘는 추상 메소드. 그럼 얘는, 자, 요거 먼저 적기 전에 얘는 추상 메소드죠. 아니, 추상 클래스. 자, 추상 클래스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멤버 메소드 중에 한 개라도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해당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예요. 자, 그런데 모든 멤버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면, 자, 얘는 일반 메소드잖아요. 모든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면, 그래서 이걸 뭐냐면 순수 추상 메소드라고. 왜? 순수하게 다 추상 메소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abstract라고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얘도 내용을 없앴고 세미콜론을 해서 추상 메소드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자,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abstract 클래스가 다 뭘로 바뀌냐면요, 인터페이스라는 말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했어요? 순수 추상 메소드인데, 순수 추상 메소드라는 거는 멤버 메소드가 전부 추상 메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터페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메소드가 전부 다 추상 메소드예요. 그래서 abstract는 생략 가능. abstract는 키워드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따로 붙이지 않아요? 그죠?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자, 프라이빗도 올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 왜 프라이빗이 올 수 없을까요? 상속이 안 되잖아요. 프라이빗은. 그러면 얘를 받아서 그 실체가 있도록 오버라이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이 안 돼. 그럼 프로텍티드는 되나 볼까요? 자, 프로텍티드도 안 됩니다. 왜? 상속을 했지만 외부에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목적은 뭔가 내부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다. 그래서 어떻게? 생략하면 디폴트가 아니라 이게 다 퍼블릭인 거예요. 퍼블릭.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깔끔하죠. 인터페이스는. 만약에 여기에 일반 메소드하고 섞어 쓴다고 하면 추상 클래스가 되는데, 전부 다 추상 메소드밖에 없다고 하면 얘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터페이스는 그럼 어떻게 쓸까요? 아까처럼 익명의 형태로 쓸 수 있지만, 그럼 얘는 이제 상속 받을 때 조금 약간 용어가 틀려집니다. 상속이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메인이 아니라 ABS. 자, 인터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인터 뉴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쟤를 상속받은 클래스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드로우 렉탱글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리고 얘는 메인 체크 안 해요. 그냥 상속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요게 용어가 틀려집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상속이라는 거는 그냥 받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받아서 사용하는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구현해야 될 애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구현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 받으면 일반 클래스도 있고 구현하려는 그 메소드도 있기 때문에 extend라는 기존에 썼던 걸 쓰는데, 그럼 여기 와서 약간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전부 다 구현해야 될 메소드밖에 없으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확장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extend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구현하다라는 키워드인 단어인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써서
드로우벌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그 내용을 채웁니다. 자, 내용을 안 채웠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얘는 unimplemented method 주면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메인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 저런 클래스의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면, 자,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드로우 렉탱글이었어요. 드로우 렉탱글의 D는 new 드로우 렉탱글. 자, 이렇게 해서 D. 뭐 A 이런 것도 써볼 수 있고 D. B 이런 것도 써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요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요런 형태를. 얘가 만약에 상속받은 애가 없어요. 물론 상속받은 애가 없으면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 어떤 타입으로 상속받게끔 지정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상속관계가 있어요. 특히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그런 클래스의 객체들은, 자, 까먹을까봐 잠깐 적어 놓을게요. 먼저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니까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요거 방법 별로 안 쓰고요. 요런 방법 많이 씁니다. 어떤 방법이요? 아유, 드로우 잠시만요. 드로우를 제가 이거 퍼블릭을 안 썼네요. 잠깐만요. 네, 퍼블릭을 써줘야겠죠. 드로우를 무슨 애 할까요? 그렇죠. 드로우를. 자, DRA 드로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D2는 D2A, D2B.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뭐라고 했죠? 다형성이라고 했죠? 다형성. 그죠? 다형성을 이용한 방법. 네. 이런 형태를 많이 씁니다. 이런 형태를 많이 쓴다는 거죠. 확장성이 있으니까. 그죠? 왜냐면 그러면 D2라는 요 객체를 가지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D2는 뭐 new 한 다음에 아까 그 계열에 클래스가 더 있으면 바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다른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넘어 다닐 때도 편하고,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오토 바인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거 쓰는 건 맞잖아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애들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